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안방 옆 작은 방은 절대 열지 마라. 전원마을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주택은 겉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봄 기운이 막 올라오는 아침이면 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새들이 날아들어 지저귀고 주방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이 집의 며느리 은영은 결혼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새색시였지만 이미 집안 구석구석을 익숙한 손길로 정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은영은 이불을 털어 빨랫줄에 하나씩 걸어두고 안채와 바깥마당을 오가며 물을 끼얹어 쓸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골 시댁의 아침 풍경이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얹혀 있었다. 시어머니 정부는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여인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묘하게 선을 뱉는 태도를 자주 보였다. 대놓고 못되게 굴진 않지만 어떤 말들은 늘 끝이 흐려졌고 어떤 표정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정분이 끓여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남편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다. 정부는 아들에게는 천천히 먹어라, 살 빠지겠다 라면 살갑게 말을 건네다가도 은영에게로 시선을 돌릴 때면 어딘지 모르게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지었다. 은영은 그런 시선을 애써 못 본 척하며 밥숟가락을 옮겼다. 누구에게나 적응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겉으로 드러난 삶은 평온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주말에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고 정부는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키우며 동네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 집 안에는 식구 누구도 대놓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어떤 금기와 비밀이 오래전부터 조용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장소가 있었다. 안방 옆, 잘 쓰이지 않는 작은 문 하나. 아직 그 문이 은영의 삶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 이 집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차분한 남편이 서둘러 집을 나서고 집안에 여성 둘만 남는 시간이 되면 정부는 유난히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 그날도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정부는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일성을 물었고 은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분위기는 그럭저럭 무난했다. 그러나 정분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 늘 반복해서 꺼내는 한 문장이 다시 한번 공기 속에 내려앉았다. 은영아, 안방 옆 작은 방은 절대로 열지 마라. 청소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마치 이 집의 규칙처럼 시댁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다. 처음엔 옛날 집이라 위험한가 보다, 물건이 많아서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분의 그 말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강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때마다 정분의 눈빛은 유리처럼 굳어졌다. 그 작은 방 앞을 지나갈 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바닥에 그어져 있는 듯했다. 은영은 작은 방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괜히 캐묻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말이 목구멍에서 자꾸만 걸렸다. 대신 그녀는 집안 다른 구석들을 더 열심히 치우고 정분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더 신경 써서 만들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 옆 작은 문은 언제나 시야의 한 구석에 들어와 은영의 관심을 자극했다. 그 문은 잠겨있지도 않았지만 정분이 단단히 걸어둔 말을 자물쇠가 항상 그 위에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은 공간, 누구도 들어가선 안 되는 방. 다른 공간들에 비해 유독 조용하고 이상하게 무거운 그곳은 은영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큰 존재감을 차지해갔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금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미스터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야말로 이 집의 진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아직 은영은 모른 채였다. 어느 날 오후 정분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은영은 복도 청소를 하며 작은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틀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살짝 벗겨져 있었고 문고리에는 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다. 단순히 보기에도 지저분한 것이 신경 쓰였다. 겉만이라도 닦아야겠다는 생각에 걸레를 적시어 문고리를 살살 문지르던 순간 손이 조금 미끄러지며 문고리가 찔끔 돌아갔다. 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틈이 벌어지는 듯한 감촉이 전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뒤쪽 복도에서 바람이 확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정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듯했다. 은영이 황급히 손을 떼자 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정부는 평소와 전혀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눈동자는 커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를 잃은 캐였다. 은영은 그냥 문고리만 닦으려 했다고 더듬으며 설명했지만 정분의 숨소리는 한동안 고르지 못했다. 그날 이후 은영은 작은 방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몇 번이나 목격하게 되었다. 늦은 밤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복도를 지나칠 때 정분이 혼자 작은 방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문에 이마를 살짝 대고 서 있거나 문고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가 기도인지 혼잣말인지 아니면 울음의 잔향인지 구분조차 어려웠다. 정부는 낮에는 그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마치 자기만의 의식을 치르듯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러고 나면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눈가는 약간 붉어져 있었고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더 크게 웃고 더 바쁘게 움직이려 했었다. 작은 방을 둘러싼 정분의 모순된 행동들은 은영에게 점점 더 강한 의문을 남겼다. 단순히 쓰지 않는 방이라기에는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너무 절실하고 너무 절망적이었다.